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신청이 두 차례 법원에서 불허가 되자,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구속 상태에 있을 때, 피의자가 구속 상태가 있을 때, 이제 기소를 하면 피고인 신분이 되는 건데요. 어,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되면 그 구속 상태가 6개월 동안 유지가 됩니다. 물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고 이제 보석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석 신청이 받아질 경우에 법원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구속 연장이 법원에 의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의해서 불허된 것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고서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검찰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건가, 검찰이 안가품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 언론인으로 살아오면서, 법원을 본격적으로 출입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40년 기자 생활을 했던 그 경험으로 쌓여진 양식,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비추어 봤을 때, 검찰이 이번에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구속 기소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당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구속 연장을 신청하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피의자에 대해서 보완 수사, 공소 제기,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여러분, 법률적인 용어를 되도록이면 걷어내서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인 국민 수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수사 왜 합니까? 수사를 하고 나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달려가서 뭐 멱살을 잡는다든지 뭐 주먹을 날리기 위해서 수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사법기관인 수사 수사 경찰관이든 또는 수사 검사든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입니다. 재판에 넘겨서 판사가 판단을 하고 거의 합당한 형벌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더 해야 되겠다. 보완 수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먼 과거가 아니라 어제 그제 그러니까 3일 전 그리고 하루 전에 그렇게 해서 연거푸 구속 연장을 신청했던 겁니다.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에 아직도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오늘 갑자기 뭐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개최를 했다는 대검이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총장이 마치 모든 증거가 완성됐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검찰의 특수본이라고 하죠. 특별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한 것도 증거가 있고
또 공수처에서 넘겨온 사건 증거도 있고, 또 경찰이 넘겨준 사건 증거도 있고, 그래서 이 세 군데의 증거가 차고 넘쳐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윤석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기소에 넘긴다. 재판에 넘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검찰은 어제 구속 연장을 두 번째로 재신청했을 때와 오늘 됐어. 증거 있어. 라고 바로 구속 기소를 할 때하고는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자체적인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상식인으로서 검찰이 뭔가 단단히 삐뚤어진 결정을 내리고 있구나. 억하심정이구나. 이런 검찰의 구속 기소를 보면서 이 검찰은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마치 법원하고 싸움을 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두 차례나 불허한 것은 풀어주라는 뜻입니다.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는 건 계속해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깜빵 안에 가둬놓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거기에 불복하는 그런 첫 번째의 반항 조치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하고 그것마저 불허가 되자 이번에 곧바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기소를 한 겁니다. 지금 검찰은 피고인,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하고 싸우고 있는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상대로 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검찰에 차려져 있다는 특수본에 대해서도 저는 장명이 이상합니다. 이 검찰에 있는 특별수사본부는 내란죄 특별수사본부가 아닙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입니다. 검찰은 마치 대단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비상계엄 자체가 마치 범죄 행위라도 되는 것처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검찰에게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헌법 제77조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하도 반복하기 때문에 이제는 입이 아파서 더 이상 하기 싫을 정도. 그것이 바로 헌법 제77조에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 보장되어 있는 바 비상계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라니요. 만약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범죄의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것은 직권남용 특별수사본부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란죄 특별수사본부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검찰이 수사도 하기 전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가 이미 불법적인 요소라는 선입견을, 유연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서 기어코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째 되는 오늘 연휴 기간 중에 대통령을 풀어주는 것과는 정반대로 풀어주기는 석방하기는커녕 이제 구속 기소를 해서 만약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는 한 재판 1심 재판이 있을 때까지 그것을 약 6개월이라고 이제 우리가 잠정으로 추정을 하는데 6개월 동안 구속 상황이 계속되는 거고 그 6개월 기간 동안 안에 헌법재판소에 그렇습니다. 탄핵소추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때 검찰은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그때 와서 검찰은 지금의 구속 기소를 또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이 됐든 형법이 됐든 형사소송법이 됐든 개헌법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그것은 성경책이 목사님들의 것이 아니듯이 헌법과 형법과 형사소송법과 개헌법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건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일반 국민들의 것입니다. 따라서 저같이 비법조인도 형법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이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행동을 지금 대검, 검찰총장, 검찰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는 그것이 과연 유연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미리 예단하는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인으로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헌법과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비추어 봤을 때 검찰이 하고 있는 말 그리고 검찰이 어제 한 말과 오늘 하고 있는 말 사이에 너무나도 현격하게 앞뒤가 틀려 있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도대체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